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전에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기사죠. 12 풋옵션 폭탄 우려, 차입금 상한도 경고 등이라는데요. 팩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항서제약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홍콩에서는 7% 급등세가 나왔는데 이유 한번 살펴보고요. 주가는 이제 전일 종가 대비해서 2% 상승한 56,600원에 정규장에서 마감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12 풋옵션 폭탄 우려, 차입금 상한도 경고 등, 그러니까 재무적인 어떤 우려감을 표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38회차, 39회차도 있는데 작년도에 이제 600억 정도 규모로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이제 발행된 10입니다. 이때 발행 당시 이 건면 총액이 570억이고요. 이 12전환가액이 지금 리픽싱에서 최저 한도인 55,769원으로 지금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이게 최근에 빠지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만기일은 발행 이후에 이제 3년이니까 2027년도입니다만 이 올해 9월 9일부터는 만기 전에 만기 전이라도 이제 원금 상환을 이제 채권 매입자가 할 수 있는 풋옵션 행사가 이제 가능한 시기가 9월 9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풋옵션 행사 기간이 다가오면서 이제 이 전환가액이 리픽싱 최저 한도에 도달해서 사실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일 때는 이제 전환 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위에 있어야 오히려 이제 채권 보유자들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재무 구조도 개선되면서 이제 발행 입장에서는 이제 상한의 부담을 더는 게 가장 베스트한 경우인데 주가가 이제 오히려 그 전환가액을 하회하면서 그러면 만기까지 가기 전에 이제 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이제 풋옵션이 되었을 때는 회사가 이 부분들을 대비를 해야 되겠죠. 보통 이제 이럴 때는 이제 현금 유동성이 많았을 때는 있는 보유 현금으로 하는 거고 없을 때는 이제 대체로 추가적인 전환사채라든지 차입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주가가 이제 풋옵션 행사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9월 9일 행사 전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리스크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고, 최근에 펀더멘탈 상에도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이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리스 어분션을 어떻게 이제 확정하냐에 따라서 주가도 이제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지금 이제 승인 관련되는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연말까지 그 다음에 늦어지면 내년 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풋옵션을 행사할 투자자는 미비할 것이다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주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주가가 7월달, 8월달, 9월달이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리서뮤션 일정이 항서제약 중심으로 나와야지만 주가가 이 부분들의 어떤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어떤 불확실성을 아직 명확하게 지금 해소를 안 한 상황이니까 결국 이제 7월 달에 타이베이 미팅에서 뭐라고 하는지가 펀더멘탈 상으로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럼 이러한 부분에 대비할 수 있는 회사의 재무적인 어떤 내용들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2023년도에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말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유동 부채에 대비해서 유동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유동부채 대비해서 유동자산이 107이라고 하면 조금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150%, 200%가 있으면 유동비율이 양호하다고 하는데 2023년도에 167이었다가 작년도에 107, 그 다음에 올해는 66.74니까 그 유동 부채에 대해서 유동자산이 지금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현금자산 같은 경우는 606억,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유동금융자산이 133억 정도. 그래서 이제 현금성 자산이 700억대 정도인데 단기적으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 관련되는 부분들이 보시게 되면 한 1,700억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장부상으로. 그리고 이제 12 관련되는 부분들도
유동부채로 이제 잡힌 영향이 크다. 그래서 38회차가 570억, 39회차가 330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통상 이제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들은 채권일 때는 당연히 부채로 잡힙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게 되면 부채 항목도 줄게 되고,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 재무적으로 이제 건전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제 주가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 메자닌 자산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9월 달에 9월 9일 풋옵션 행사 전에 이제 주가가 지금 5만원대 중반 이 흐름들을 넘어서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의 어떤 흐름들은 리스크는 이제 뭐 준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결국 이제 허가가 되게 되면 뭐 외자 유치라든지 펀더멘탈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뭐 차입이라든지 이런 자본성 증권 발행할 때 부분들이 훨씬 좋은 조건으로 이제 발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허가 이후에는 특별하게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허가 일정들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올해까지는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들을 처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자금 조달을 또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 HLB 입장에서 보게 되면 1년에 이제 뭐 R&D 비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몇백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판관비 관련되는 부분들도 통상 이제 최근에 제가 살펴드렸을 때 한 1,000억 정도는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2년 연속 영업활동으로 1,000억대 현금이 지금 빠져나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 말고도 이제 또 차입 관련되는 비용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지금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이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풋옵션 행사가 미미할 거라고 좀 예상합니다만,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일단 유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타이베이 미팅의 그 허락 여부와 그 다음에 미팅 날짜가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사실상 뭐 미팅 작년도 기준이면 미팅 날짜를 하고 이제 미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7월 10일이고 지금 한 2, 3주 정도 남아 있고 6월 19일 했으니까 다음 주 정도가 이제 한 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어떤 코멘트가 지금 없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6월 19일 이후에 제출 이후에 이제 어세스먼트 레터가 어떻게 왔는지 아니면 안 왔다라고 하면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장에다가 알려주는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R&D 중심의 신약 개발 회사들은 당연히 이제 뭐 재무제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뭐 좋지 못한 흐름이고, 선제적으로 HLB는 메자닌 중심으로 자본 조달을 해서 이 부분을 충당해 왔던 구조이죠. 그래서 그 전환사채 말고 이제 차입금 관련되는 부분들도 한 292억 정도. 그래서 이 은행 차입금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담보를 토지나 건물에다가 담보를 뭐 제공한 상태고 연간 400억대의 R&D 비용. 그러니까 이제 임상을 진행하면 이제 R&D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판관비 관련되는 부분들도 1,00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후에 내년도에는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이제 자본 조달을 또 해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풀어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고, 만약에 허가 일정들이 지체된다든지 리스크가 생기게 되면 또 이제 재무적인 어떤 조달을 또 해야 되는 어떤 상황으로 내년도에는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말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에 허가가 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것이 HLB 입장에서 뭐 가장 중요한 상태고, 거기에 가장 지금 7월달 미팅 관련되는 부분 일정이 6월 19일 이후에 그 다음 이제 프로세스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작년도와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견인해 준다라고 하면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7월 달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제한적인 흐름만 지금 이어가고 있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한 7% 중국 증시에서도 올라갔고, 오늘도 강보합권 흐름들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요. 근데 홍콩 증시에서는
지금 한 2주 만에 거의 50% 가까이 급등했거든요. 어제도 한 15% 올라갔고요. 예, 오늘도 한 7% 올라갔으니까 어제 오늘은 거의 한 25% 넘게 일단 올라갔고, 그래서 이전에 어떤 고가를 넘어갔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홍콩 증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홍콩 이제 목표 주가를 134 홍콩 달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거의 더블 정도로 황서제약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티 쪽이라든지 캐세이 퍼시픽 뭐 이런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항서제약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내면서 최근에 이제 베이징보다도 항서제약의 주가 탄력도가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유독 이제 HLB가 좀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테라피틱스의 임상 실패 영향을 계속 지금 받고 있고, 타이베이 미팅 관련되는 명확하지 못한 어떤 이제 진행 과정 자체가 계속 이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공매도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매도도 거래량이 작았을 때 굉장히 좀 높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거래량도 이제 100만 주가 다시 넘어갔고, 공매도도 이제 다시 또 10만 주 아래로 좀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는 화요일날 기준으로 460만 주대, 그 다음에 오늘 그 체결은 다시 이제 상한보다 더 많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계속 이제 흐름이 나쁘지 않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3월달 고가를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오늘 8%, 그 다음 리가켄 바이오도 이제 2월달에 이제 고점을 넘어가는 강한 흐름들을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코스닥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하고 있는데, 유독 이제 HLB만 이 부분들이 소외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HLB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보면 이게 분연하게 나타나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800선 부근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코스피보다는 상승률은 작습니다만, HLB 같은 경우는 4월달 이제 저점 수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부진한 언더퍼폼을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정도의 흐름을 가기 위해서는 한 6만 5천 원대 정도, 그러니까 한 뭐 6만 원 부근, 요런 흐름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 이제 시장과 이제 동행하는 흐름인데, 제약바이오주들이 시장보다 좀 부진했습니다만 최근에 이 부분들을 조금 들어올리는 부분들을 셀트리온에도 좀 일어났고, 코스닥에 이제 제약주들도 대부분 바이오텍들도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유독 이제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HLB고, 거래량 부족들도 계속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나마 어제에 이어서 프로그램 쪽이라든지 외국계 쪽에서 일단 매수해 줬는데, 개인들은 오늘 한 매도를 조금 20만 주 좀 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은 조금씩, 그러니까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올라가게 되면 신규 매수 들어오는데, 기존에 이제 커버링 매수 정도 흐름이 이제 공매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창구 쪽으로 보면 거래량이 늘면서 새로운 어떤 매수 창구에 등장하는 어떤 세력이사들인데, 계속 이제 신한, JP모건, 모건스탠리, 항구 요런 쪽만 지금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래량의 어떤 증가가 나오고 있지 않으면서 제한적인 흐름들이 오늘도 좀 일어났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거래량은 일단은 뭐 그래도 조금 늘어난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짧게 보시게 되면, 오늘도 장중에 이제 이 한 52,000원권이 넘어가게 되면 차트상으로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어떤 가격대거든요. 이게 파라볼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일평은 조금 올라서서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연봉들이 있잖아요. 이 연봉들은 일단은 제꼈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5만 100원, 그 다음에 5만원대 이 라인에 있는 음봉 5개 정도는 거래를 실어서 일단 넘겼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이제 52,000원대 여기만 넘겨주게 되면 지금 이제 6월 19일 이후에 나왔던 음봉은 다 제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그러한 흐름이 종가상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그래서 좀 이제 기대감을 반영하는 흐름인데, 아직 이제 윗꼬리가 나왔다는 말은
여전히 아직 조금 이제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51,900원대까지 올라갔고 이후에 다시 또 거래량을 줄이면서 그런 흐름이 났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 날에 이제 이 부분들을 좀 거래량이 더 수반되면서 올려주는 모습이 나오는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이베이 미팅에 관련되는 기대감과 결과가 이 HLB 주가에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다. 9월 달까지 흐름이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작년도와 같은 뭐 스트롱리 리커멘드 같이 바로 리서브미션을 할 수 있는 공고를 타이베이 미팅에서 받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항서제약 중심으로 아무리 늦어도 9월 전에는 리서브미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하반기 HLB 주가에서는 뭐 일단 가장 결정적인 어떤 지금 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7월달, 8월달, 9월달 그러니까 7월달에는 일단 타이베이 미팅 관련되는 부분들을 면밀히 뭐 살펴보실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이번 주 다음 주 중요한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